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와 이거 위험하다 숨겨진 인수사항 6천만원 이란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인수사항이.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꼭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이런 사항까지 꼭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죠.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잡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소멸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잡혀 있지만 그 이하라고 해서 소멸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죠. 이거를 놓치게 되면 당연히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최선수의 설정일자 전세권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천수의 설정일자가 전세권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일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전입신고부터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 판례 때문입니다. 자, 2010 900 결정이라는 판례인데요. 결정 유지를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 여기서 대항요건이라는 거는 전입 플러스 점유인 거죠. 즉 아무런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 플러스 점유를 갖추었다면 천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는 소멸이라고 하지만 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 전세권에 대한 강화의 느낌으로 이 전입신고는 전세권을 좀 더 강화해주는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여기 전입신고한 것도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3.9억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4.5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를까요? 비공을 보시면 2016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보증금은 3억 9천만 원. 확정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계약을 했는데 이때는 6천만 원 상승하여 4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확정일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확정일자가 없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확정일자가 없다는 거는 배당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확정일자는 줄서기다, 줄서기. 즉, 경매를 진행을 하면, 자, 낙찰됐으니까 이제 배당금 받아가세요. 라고 여기 줄을 쫙 쓰잖아요. 줄을 쓸 때, 이 줄 쓸 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중에 있어서,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그 기준이라는 거죠. 즉, 2016년에 계약한 3억 9천만 원은 확정일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줄서기에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근데 여기 증액한 6천만 원은 확정일자가 없네요. 그럼 이 줄서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줄서기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상승한 6천만 원은 배당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배당 수준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배당 수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이 물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16년 4월 15일 전세권이므로,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을 했다면,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게 되겠죠.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 중에 가장 빠른 날짜는 근저당이거든요. 근저당이 2018년 6월 19일입니다. 자, 이 세입자는요, 이 세입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제가 잘못 눌렀네요. 매각 물건에서 보시면 2016년 3월달, 그 다음에 전입신고 2016년 4월달에 했죠. 2016년 4월달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2016년 4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언제 증액을 했을까요? 2018년 3월이나 4월에 증액을 했겠죠. 2년이 지난 시점이 이때니까요. 그러면 2018년 6월 19일날 근저당은 전입한 이후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입한 이후에. 그러므로 위에 설명한 판례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즉 증액한 6천만 원에 대해서 전액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증액한 6천만 원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숨겨진 거죠. 이게 숨겨진 거.
그런데 옥션을 보면 이게 지금 지지 옥션인데요. 지지 옥션은 보증금이 3억 9천만 원으로 써 있고요. 예상 배당 금액이 3억 9천만 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대항력은 있는데 인수사항은 소멸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멸이라고 돼 있습니다. 3억 9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에서 소멸은 맞죠. 그치만 뭐예요? 6천만 원. 6천만 원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표시를 안 해주고 있으므로 좀 위험한 상황이라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지 옥션을 봤다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권리 분석은 직접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액하는 6천만 원이 어떤 금액의 낙찰을 받더라도 이 물건은 6천만 원 인수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권리 분석은 직접 하셔야 되고요. 옥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숨겨진 인수상이 있다면 낙찰받고 나서 좀 큰 상황이 생기므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